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원불교를 접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신흥고를 나왔거든요. 아시다시피 신흥고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기독교가 뭐 어릴 때 이렇게 막 썩 와닿지는 않았어요. 근데 종교적으로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가 자기네 그 교당이라는 데에서 시화전이라는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시를 쓰고 하면서 그런 거를 전시하고 주변 사람들을 초청해서 했던 거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구경 갔었습니다. 근데 구경 갔는데 그 처음으로 간 데가 이제 교동교당이었거든요. 교동교당 이제 아신 분 계시겠지만, 거기가 보면 소나무도 이렇게 많고, 지금은 이제 신축이지만 예전에 구축일 때는 이렇게 약간 한옥에 법당도 되게 넓고, 그래서 풍경 소리도 잘 들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치나 풍경이 너무 좋아서 그 교당의 이제 그 매력에 이제 푹 빠지게 됐었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말에 이제 교당에 들어갔고, 이제 2학년부터 학생회 2년을 다녔고 청년을 10년 정도를 했습니다. 군대 갔다 오고, 제가 대학교를 되게 오래 다녔는데 대학 다니는 동안 내내 청년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 학생회 때 동기 2명이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교우님으로 잘 생활하고 계시는데, 그 친구들 덕에 항상 이렇게 원불교라는 건 마음속에서 벗어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일상수행요법이나 보통급 10계명까지는 이제 제가 마음속에 항상 두고, 이거는 내가 꼭 지켜야지 그냥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당은 안 갔지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9년 5월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버지 가실 때도 뭐 반야심경도 읽어드리고, 아버지도 원래 이제 그 원불교에서 결혼을 하셨었거든요, 전조교당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49제를 모실 때를 찾다 보니까 동기 중에 한 명이 그 예전에 기재원 교무님하고 연이 좀 있었거든요. 저 고1 때 이제 고1 때 계셨다가 가시는 바람에 저는 이제 배우진 못했는데, 기재원 교무님이 이쪽 노선교당에 계신다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노선교당에서 49제를 모셨었습니다. 그때 저 뒤에 계시는 서타원님하고 사진 찍었던 것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그게 이제 한둥 군하고 인연이 되려고 처음에 그렇게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그 뒤로 아버지 49제 지내고, 그 당에는 가지는 않았죠. 그냥 49제만 지내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를 오다 가다 이렇게 봤는데, 어느 날 뭔가 건물이 지어지더니 봤더니 이제 오물교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보고, 그냥 뭔가 싶어가지고 한번 보고, 이제 교무님한테도 인사드리고 하면서 했던 게 이제 처음에 교당에 왔던 거고, 그때가 봉불식 지난 며칠 후더라고요. 제가 이제 나중에 봤더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법회를 나왔는데, 이제 법회가 대각대교죠. 그때 4월 28일부터 작년 4월 28일부터 이제 한중교당에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원불교하고 이렇게 맺어진 인연이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횟수로만, 학생회 때로 하면 횟수로만 거의 한 30년 정도 이제 원불교라는 종교를 접했는데, 그리고 종교란이라는 게 예전에는 뭐 이력서든지 뭐 이렇게 설문조사하면 있잖아요. 거기 원불교라고 항상 체크는 했는데, 도대체 원불교가 뭔가라는 그 근본적인 공부는 하진 않았어요. 그냥 나는 원불교인이야라고 말은 했지만은, 도대체 누가 원불교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그냥 그런 식으로만 되죠. 마음 공부를 해서 나를 다스리는 그런 종교다라고만 추상적으로만 얘기를 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알고 있었던 게 그냥 그 정도 딱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올해 3월에 어떻게 우연찮게 유튜브에 보니까 원불교, 각 종교들별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유튜브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원불교라는 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는 교무님이 나왔어요. 원광대 고원국 교무님이 이제 원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원불교인은 다른 사람의 모범을 보여서 나를 보는 이들의 귀감이 되게 하는, 타인이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게 그게 원불교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랑도 약간 어느 정도 맞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규절이 이렇게 와 닿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뭔가 나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제가 그동안 해왔던 걸 한번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일상수행요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나름. 그래서 나태함하고 어리석음을 없애려고 매일같이 운동을 하고 매일같이 책을 보면서 하루라도 이제 그런 걸 빠지지 않으려고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방 생활보다도 감사 생활이라는 것도 누구를 원망해봐야 결국에는 그게 돌아오는 게 자기한테 독이 돼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 사람을 고마워하고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글귀 중에 하나가 공장님 말씀에 뭐 3인 행이면 필요하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명이 걸어가면 그 중에 하나는 내 스승이라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력 생활하는 것도 제가 좀 손재주가 좀 있는 편이긴 한데 보면은 뭐 집에서 뭐가 고장났거나 하면 그런 것도 다 그냥 제가 이왕이면은 공부를 해가지고 좀 더 고쳐보고 내가 스스로 해보자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생활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뭐 계속 말하니까 자랑 같지만은 주변에 이제 특히나 회사에서도 이렇게 잘 모르는 후임이나 선임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도 제가 배워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이제 공유하려고 저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거 지식을 갖고 있는 그냥 혼자 갖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나가서 뭐 가르치고 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그런 생활을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책을 봤는데 그 책의 한 귀절에 이런 말이 써 있었습니다. 물살이 밀려와서 쌓이면은 큰 파도를 만들고 그 파도가 떨어지면서 큰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가 주변에 퍼지면서 전달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원불교인으로서 뭔가 이렇게 모범이 되려면 나는 도대체 어떤 상태인가? 내가 지금 파도를 만들어지는 물살인가? 아니면 작은 파도인가? 큰 파도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원불교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이제 작년에 좀 세웠던 계획이 있었고 올해도 책을 100권을 읽어보자라고 하면서 책을 좀 많이 읽으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책의 한 귀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 귀절을 봤어요. 이게 이제 가시미 이치로라는 분의 책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그런 글귀도 보통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첫 번째로는 법문을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법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교전을 읽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원불교인인데 그래도 그거는 봐야지라고 싶어가지고 법문을 읽어보려고 했는데 작년에 이제 치타원님이 그 사경하는 거에서 이렇게 하셨다고 한 걸 연초에 들어가지고 그럼 이제 그 사이트에 가서 나도 한번 해보자. 아무래도 컴퓨터를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거는 좀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3월 11일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딱 5월 10일이니까 60일 2달 정도 됐는데 안 빠진다고 했는데 하루 빠졌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매일같이 출근하고 회의를 하는데 회의 시작 전에 최소한 20분에서 30분은 매일같이 썼었습니다. 근데 100일을 목표로 잡고 썼는데 지금 이제 60일 지났는데 40%뿐이 안 됐더라고요. 조금 더 정진해야 100일 안에 마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뭐 안 빠지고 계속 하고 하면은 올해 안에는 한 번은 더 이제 총 2번 정도는 완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그 사경을 하다 보니까 그냥 저는 대종경만 알고 있어요. 정정과 대종경만 알고 있었는데 다른 것도 있더라고요. 뭐 가래라는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원불교가 돌아가고 있고 내가 모르는 그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게 사경을 하면서 하나씩 알아지는 것 같아요. 뭐 지금이야 머릿속에 남는 게 없고 그냥 이렇게 스쳐가지고는 한 번, 두 번, 세 번 더 쓰다가 보면은 그게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사경을 하면서 그 게시판에 본 글 중에 어떤 분이 어르신인데 컴맹이셨다고 하는데 그분께서 총 13번을 쓰셨대요. 와, 정말 대단하구나, 대단하신 분도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저도 13번은 충분히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거는 매일 같이 하고 있고요. 근데 두 번째로 일상수행요법을 대조하는 거를 한번 실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항상 마음속에 있고 하긴 하지만은 그거를 이제 세 번째 얘기할 항목 일기하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내 마음에 대조하는 거는 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걸 실천하려고만 했지 내가 과연 실천을 했는가 안 했는가는 체크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잠자기 전에 그거를 체크하려는 마음도 한번 세워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와 하나는 또
상실기를 작성을 해보려고 그것도 마음을 했습니다. 상실기도 저 뒤에 이제 월이 바뀌면 마음 공부라는 책자로 해가지고 하는데 언제 날은 했다가 어느 날은 또 하다가 말다가 어떨 때는 다 해갖고 제출도 한번 해보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빠짐없이 한번 해보자라는 다짐을 좀 했습니다. 지금도 뭐 몇 번 안 냈는데 하다가 만 것들이 집에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하는 것들이라도 안 빠지고 잘 해보려고 했고요. 이 세 가지를 이제 잘 해보자 하는 게 제 이제 올해 큰 목표였습니다. 이제 그리고 지난 공고 때 남자 3단에서 공부담을 발표한다고 해야길래 아무래도 저겠구나 싶었어요. 딱 보니까 다 하셨을 것 같고 제가 그래도 온 지 좀 1년, 이제 1년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를 시키실 것 같아가지고 나름 부담 아닌 부담도 짓고 준비도 한다고 했는데 지난주 그렇게 엊그제 그 공연을 했잖아요. 그 동공회 공연을 하면서 막 여러 가지 마음 부담도 있고 제가 율동도 잘 못하는데 몸치여서 못하는데 뭐 그런 것도 해야 되는 부담도 좀 있긴 했지만은 어쨌든 아까 그 했던 책의 글귀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 말처럼 그냥 제가 뭔가를 하나 해보니까 좀 더 제 마음에서 또 변화가 좀 생기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